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합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울려심이거든요. 근데 이 울려심을 합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던 울려심을 제가 이렇게 하나는 털어내 놓고요. 하나는 지금 아직 화분에 있어요. 이거를 모두 합식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저희 집에서 울려심이 너무 잘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 큰언니가 다육이를 키우는데 이 울려심 색갱이 5개를 보내줬어요. 키워보라고. 근데 그 5개가 요렇게 새끼를 많이 쳤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보내준 3년 전에 언니가 보내준 그 다육이는 아직도 튼실하게 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여기 봉오리를 잘라가지고 적심을 한 거죠. 적심을 했더니 그 5개가 이렇게 나왔고요. 거기에서 또 모주에서 또 잘라서 또 1개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합식을 하는 이유가 저는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저는 화분수를 줄이기 위해서 합식을 합니다. 저희 집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라서요. 화분수를 웬만하면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합식을 하는 이유가 화분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3년 전에, 2년 전에, 1년 전에 이렇게 따로따로 심었던 것들을 지금 이제 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육이를 이렇게 같은 종류끼리 뭉쳐가지고 심는 것도 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울려심하고 뭐 블루애플을 심는다. 그것도 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다육이와 다른 다육이를 한 화분에 심는 것도 합식이라 하고요. 같은 이거를 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책에서 읽었더니 속이라고 하더라고요. 울려심, 속이 같은 속끼리 심어도 합식이라고 해요. 근데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띄어내가지고 이렇게 각자 이렇게 띄어내가지고 심는 것들은 적심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여기 자체 내에서 막 물이 져가지고 올라왔다. 이게 만약에 그러면 이거를 군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육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런 전문 용어들. 그리고 또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워낙 주변에서 많고 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니까 대부분 그 간단한 용어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저도 막 그런 용어들이 헷갈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5개는 미리 이렇게 화분에서 뽑아냈고 또 5개는 이제 뽑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들썩들썩 거리죠. 이게 지금 자 이렇게 눌려졌는데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뿌리가 다 달라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흙을 털어냈더니 이렇게 다 뿔뿔이 제가 심은 대로 뿔뿔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뿌리와 뿌리가 아직 달라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것도 아마 제가 흙을 제거하면 달라붙지 않고 이렇게 뿔뿔이로 떨어질 것 같아요. 일단 흙을 제거해 볼게요. 흙을 제거해서 이렇게 봤더니 뿌리가 같이 붙어 있으면 저는 같이 심으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뿌리가 다 이렇게 낱개로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또 심을 때도 이렇게 조금 붙어서 가까이 심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띄엄띄엄 심은 것도 있을 거예요.
합식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붙여가지고 몽글몽글하게 그렇게 심으시더라고요.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근데 저는 합식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이것도 2년 전, 1년 전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심을 때 요렇게 이렇게 몽을지게 요렇게 잡고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한 뿌리가 이룰 수 있게 해야지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심지를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심었어요. 이렇게 5개 따로따로. 그러니까 이게 아직 뿌리를 서로 이렇게 달라붙을 정도로 자란 건 아니죠. 그쵸? 그래서 봤더니 뿌리가 뿌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요번에는 한번 이렇게 심어 보려고요. 이렇게 다 같이 놓고 이렇게, 그러면 뿌리가 아마 여기에서도 이렇게 좀 잘 빛이라든지 물 같은 거 잘 못 먹는다든지 뭐 통풍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러면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합식을 하면은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심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이렇게 보면은 참 보기는 이쁜데, 이게 골고루 이렇게 잘 자라주면 좋은데 이게 골고루 자라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뽑게 되더라고요. 죽어가지고. 이게 다 같은 환경이지만 같은 환경에서라도 또 약한 것이 있고 강한 것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목대가 길기 때문에 제가 긴 화분을 선택했어요. 제가 이거 가을에 포크아트 그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였던 포크아트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깔망은 깔아놨고요. 여기에다가 심으려고 합니다. 굵은 마사토 3분의 1 가량 넣어주면 돼요. 이거는 분갈이를 하는 게 아니라 합식을 하는 거고, 또 합식도 이렇게 바로 사가지고 새끼니들끼리 막 합식시키고 그러면 죽을 확률이 더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는 지금 각기 화분에서 다 2년 1년씩 묵은 거예요. 이게 새끼들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합식을 시켜도 조금 튼튼하게 자랄 확률이 좀 높죠. 자, 여기 이렇게 3분의 1 가량, 저는 중립 마사토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중립 마사토를 넣고요. 그 다음에 분갈이 전용 토를 집어넣겠습니다. 이 분갈이 훅도 제가 사가지고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봉을 해놓고 일주일가량 냅뒀어요. 여기 맨 처음에 올 때는 여기에 수분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봄이나 가을 같은 때 분갈이 할 때 다육이 흙 분갈이로 할 것 같으면 물을 안 줘도 되거든요. 여기에 습기가 차서 오기 때문에. 근데 겨울에는 이런 잔뿌리들이 얼 수가 있잖아요. 정말 올 겨울은 따뜻한 겨울이지만 혹여나 또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아직 겨울이라 뭐 10도도 내려가고 7, 8도 막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잔뿌리들이, 목대는 괜찮아도 잔뿌리들이 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영양분 공급이 안 돼서 결국에는 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흙을 좀 말려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둥그렇게 제가 지금 파고 있습니다. 이게 긴 화분이다 보니까 들어갈 곳을 넉넉하게 잡아주느라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몽을 져서 이런 식으로 심으려고 합니다. 아유, 몽을 져서 들어가니까 소담스럽고 이쁘네요. 뿔뿌리로 저는 심었었는데, 아, 이게 지금 2년 다 그 정도 넘은 거라, 하나는 2년이 됐고 하나는 1년 정도 된 거라 둘이 합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합식을 하면은 정말 화분수가 줄어들어서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탱탱한 것들은, 아, 내가 화분수가 많은 게 좋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자꾸 개체수 늘리는 자구를 잘라서 개체수를 늘려서 키울 수도 있고요. 저같이는 장소가 작거나 그 다음에 화분 관리를 좀 힘들어요. 저는 다육이 키우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근데 화분수가 제가 100종류를 키울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 화분이 100종류이다 보니까 또 제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막 자구를 막 또 열심히 냈습니다. 개체수를 늘린다고. 그러니 종류만 100종류죠. 화분이 자잘한 그런 화분들이 많아요. 저는 큰 화분도 없습니다. 다 새끼들 사가지고 키워가지고 화분수만 늘리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게 한 120개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자, 다음엔 소립자를 넣어서 자리를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고생을, 이것도 그때 욕심껏 이렇게 지금 늘려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안 늘렸겠죠. 근데 이제 그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막 100종류가 넘는데도 거기에다 또 자구를 늘리겠다고 제가 이거를 또 막 그냥 몽골진 걸 잘라서 막 적심까지 해가면서 개체수를 막 늘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고생했던 그런 2, 3년 전 일을 반복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어느 정도 컸으니까 개체수 늘려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 집에서 환경 적응을 해서 자라고 있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합식을 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도서를 샀었잖아요. 그래서 도서를 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도 드리고 제가 읽어봤거든요. 근데 합식 해놓은 게 또 사진도 많았었잖아요. 그림 그리는 것도 있었고. 근데 역시 이렇게 합식을 해놓으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심어놓은 것보다는 합식을 하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이뻐 보이고. 그리고 잘 키우면은 그게 자연 군생이 되는 거예요. 이 합식시킨 거를 잘 키우면은 이 자체가 자연 군생이 돼가지고 튼실하게 자랄 수 있더라고요. 거기 읽어봤더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보다 더 잘 자랄 확률이 더 높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해서 제가 이렇게 합식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분갈이 하는 거는요 금방금방 끝나요. 정말. 그쵸? 근데 이제 화분에서 이렇게 뽑는 거, 그리고 이제 자리 잡아주는 거, 뭐 그런 게 이거죠. 분갈이는 뭐 이쁘게 소담스럽게 됐나요? 분갈이가? 자,
이렇게 그림이랑 같이 이렇게 놓으면 수담스러운가요? 이거 을려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족스러워요. 제가 상상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거를 좀 이렇게 떼볼까요? 우리 을려심을 예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여러분한테. 자, 그리고 그럼 위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자, 제가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자, 위에서 보면 요런 모양이래요. 을려심이. 그리고 약간씩 이렇게 물든 부분도 보이죠? 꼭지점에. 물든 부분도 보이고, 물이 안 든 부분도 있고, 물이 든 부분도 있죠. 그리고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목대가 약간씩 나와 있습니다. 목대를 안으로 쑥 집어넣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이거는 조금 밑에다가 제가 심은 거고요. 이렇게 보면 목대가 조금씩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목대가 조금씩 드러나 있어야 통풍도 잘 되고, 그 다음에 통풍이 잘 돼야 벌레가 생기지 않아요. 그 벌레라는 것은 까기충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합식을 시킬 때 아주 동그랗게 해서 탱글탱글하게 해서 완전히 막 바람도 안 통하게 수북하게 하는 거는 이쁘긴 하겠지만, 이렇게 바람이 통할 수 있게 좀 구멍을 만들어 주시는 게 까기충 벌레가 안 생기게 하는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목대가 있는 것들을 서로 선호하는 게 요런 면에서도 선호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목대가 있으면 통풍이 되니까, 이 목대 사이사이로 통풍이 되기 때문에 이 잎들이 까기충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잎들 자체도 튼실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이사이로 빛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바람이 들어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줬을 때도 증발하는 게 이렇게 사이사이 벌어진 게 증발이 더 잘 되겠죠. 바람이 통하니까. 그래서 목대가 있는 다육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다육이를 사신 분들은 열심히 키우시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을려심을 오늘은 한번 합식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다육이를 가지고 또 합식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도 제 이렇게 한 화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이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을려심을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개체수를 줄이고 화분수를 줄이기 위해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합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 봐주시고 또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합식하는 다육이로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건강하게 우리 뵙기로 해요. 감사합니다.